아, 이 영상에서는 제가 들어보고 좀 정리해본 그 강의 목록하고, 참, 강의 대본하고 이런 것들을 철학 관련 묵크 33개나 되네요. 그래, 하나하나 자세한 거는 그 해당되는 거는 차차, 할 것이고, 대충 어느 대학에서 어떤 묵크를 철학 관련 제공한다.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 요 메뉴는 제가 이제 들어본 거 530개가 한 600개 좀 넘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 구글 독스로 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들으면서 요거를 눌러보시면 웨이크넷으로 가고 정리한 거 요거는 이제 구글 독스로 그 대본만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눌러보시면 그 무크 대학 그 사이트 무크 사이트로 가고 요거는 이제 전공. 그래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다가 여기 철학 전공으로 한 걸 쭉 모아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코세라 에드엑스의 퓨처러는 철학 부분이 좀 적고 대개 이제 코세라하고 에드엑스에서 철학 관련 무크를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어, 카테고리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고 이제 직접 들어본 거 하나하나를 해보죠. 근데 철학은 최근에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에딘버러 대학이 철학이 강한가 봐요. 진짜로 여러 분야에서 에딘버러 대학이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런 것도 맨 뒤에 이렇게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무크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들어본 것들을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대학의 사이트나 코세라 사이트로 그래서 직접 그 대학이 제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요. 그 에딘버러 대학은 아주 활발해요. 이렇게 무크를 코세라 플랫폼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아주 그 기본적인 철학 관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소개시켜 드릴게 필로소피, 사이언스, 렐리전 이게 참 의문은 많이 나는 것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강의로 듣기가 북한이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 철학하고 과학하고 종교하고 그 셋의 관계가 어떤가 그거를 아주 셋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사이언스하고 필로소피 예, 그죠? 과학하고 철학 간의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로소피하고 렐리지온, 철학하고 종교 관계. 그다음에 이제 핫한 거죠. 종교하고 과학 관계. 예. 요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기는 지금 그래요. 그래 제가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과학과 철학, 철학과 종교 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이. 이렇게 셋으로 나눠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들어보시면 위크도 4위크 그래도 위크가 6개씩이나 되네요. 짧게 짧게 강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 이렇게 위크 1, 위크 2 그러면 제가 그 위크 1에서 정리들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하면서도 제가 들으면서도 연결된 자료들은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자료하고 연결되는 것들. 그러니까 논문이나 아카데미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에, 제가 그 지금 요 강의는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전공별로 철학,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는 그 들어본 사이트에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에딘버러에서 3부작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에딘버러, 이건 아니구나. 그다음에
이것도 에딘버러 대학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지적 겸손에 관한 이론과 과학과 실천 이래가지고 이것도 삼부작인데 이 인텔렉추얼 휴밀리티라는 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 이게 휴밀리티라는 게 이게 그냥 동양에서는 어 인텔렉추얼 어떤 지적으로 뭐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든지 또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어떤 인품상 인격상 뭐 어떤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적인 영역에서 휴밀리티가 왜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그게 사이언스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인텔렉추얼 휴밀리티를 과학적으로 그거는 학문하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실천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너희가 그렇게 겸손한 척하지 않고도 어떤 이성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학문을 대하는 이 태도가 그러니까 지적 겸손이 어떤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을 대하는 태도라 이런 거예요. 이거 재밌죠? 그래 그렇게 삼부작으로 이것도 나눠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건 듀크 대학에서 철학 교수님인데 재미나신 분이에요. 아주 얼굴 생기심도 그렇고 분장도 하고 나오고 옷도 아주 파격적으로 입고 나오시고 그래서 이거는 논리와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로직 이 로직이에요. 철학적인 논리. 그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싱킹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크리티컬 싱킹 많이 유행하잖아요. 말로써 비판적 사고력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부작으로 첫 번째는 How to understand argument. 아규먼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규먼트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How to reason. 그러니까 reason 그러니까 deductively. 그다음에 inductively. 그러니까 이거는 연역적, 귀납적 뭐 이런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양이.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에, fallacy. 그러니까 오류를 피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떤 그 특이하게 에, 비판적 사고를 논리해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떤 그 동사나 부사나 이런 거를 쓰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언어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 비판적 사고를 반별해내려면 듣든지 보든지 하지만 그게 문자로 하여튼 된 거 아니에요? 그 문자를 보고서 이 논리가 문자적으로 맞는 건지 뭐 그 배열 속에 그 생각을 잡는 거 아니에요? 문자에.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법과 문장의 컨텍스트와 거기에 사용되는 부사들과 접두사, 뭐 이런 전치사 이런 것들까지를 살펴가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 할아버지, 이 아저씨,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면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 대해 가지고 실천적으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누구를 들어도 그게 이제 문자로 되는 거니까 그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네바 대학에서 어, 제네바 대학에서 철학적 버추, 버추라고 이게 뭐, 제가 그 번역하다 보니까 마키아벨리 아주 핵심적인 그, 개념으로 버추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버추하고 자스티스하고 그래서 우리는 철학에서 그냥 자스티스는 그냥 우리나라로 정의라든지 이걸로 되는데, 유틸리티, and utility 여기서 말하는 유틸리티는 뭐였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잘. 이 버추도 그렇고 아주 좀 아무래도 이게 철학이니까 인트로덕션 철학의 윤리에서
그, 그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게 이제 르비앙 불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번역을 해가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버추라는 것이, 그다음에 컨템포러리에서 버추, 그다음에 칸트와 디 온톨로지컬 에틱, 이게 저도 잘 개념 확실히 잘 몰라요. 왜냐면 근데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대충 이제 정리해가면서 보긴 봤어도 그 정확한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잘 몰라요. 컨템포러리, 디온톨로지컬 에틱, 그다음에 벤담, 유틸리티아니즘. 그러니까 유틸리티아니즘은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아까 유틸리티도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 그 유틸리티라는 것이 쓰이나 봐요. 버추하고 저스티스하고 유틸리티하고 그러니까 어떤 단계도 버추는 어떤 마음속의 그런 거고 그것이 현실에 이렇게 투영되는 것은 저스티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아주 또 실천적으로 하는 거, 현장은 프랙티스라 그럴까? 그런 게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컨템포러리 유틸리테리아니즘, 이게 실제로 버추가 나타나는 현상, 그죠? Beyond ethic, ethic of the gift,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기프트는 또 뭔지, 그죠? to go further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본 거고 마이클 샌더 정의란 무엇인가 어, 우리도 많이 책으로도 번역됐고 유행했죠. 이게 무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강의는 그렇고 그 뒤에 뭐 질문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묵형식으로 많이 부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이클 샌달이 특히 이제 정의에서도 그 마니에 대한 거, 윤리와 마켓, 마니와 마켓에 대한 걸로서 주로 이건 그 분야의 사람들하고 경제학과 그분하고의 어떤 대담 형식으로 만든 문구예요. 그다음에 어, Introduction to Philosophy 이거 재밌죠? MIT에서 God, Knowledge, Consciousness 이 세 개 가지고 신하고 지식이라는 거하고 신이라는 거하고 또 의식이라는 거 세 가지 주제로 아주 젊은 교수인데 설득력 있게 아주 굉장히 박력 있게 가르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들어봤을 때. 그다음에 God, Knowledge and Justified Belief. 예, 그렇죠. 그다음에 Mind하고 Consciousness, 그다음에 Free Will이라고 자유의지라 그러죠. 그다음에 Personal Identity. 도대체 넌 누구냐? 뭐 이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아주 잘 설득력 있이 들어보시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때 MIT 이분이시네? 아니지? 그건 제가 한 거구나. 그다음에 이거는 루뱅 대학에서 베기에 루뱅 대학이죠. 유명한 루뱅 대학에서 1차 세계대전과 현대 철학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이게 참 유럽이 생각지도 못하게 오랫동안 겪었던 아주 처참한 유럽 전쟁이에요. 그전에도 뭐 유럽 전쟁이 있었지만 그 오래전 얘기죠. 한 뭐 1600년대나 뭐 30년 전쟁 그 후로는 물론 나폴레옹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현대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 뭐 완전히 전선이 따로 없고 나폴레옹 전쟁 때만 해도 뭐 어디 들판에서 지들끼리 군인들끼리 싸운 거지. 물론 영향은 있었어도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의 지성계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뿌리째.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실존주의 시작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전대미문의 이 인간 현상, 인간 집단 현상에 대해 가지고 철학이 대응하는 게 어땠었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이.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 absolute, absolute란 말 나오죠. 그다음에 클래시 나오죠. 그다음에 메멘토 모리. 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이 진짜 집단적으로 죽음이라는 거 서로
이 죽음이 무슨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류 자체를 이런 관점들에서 이제 현대 철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시작은 아니지만 하여튼 잘 그다음에 니체 철학 입문 요거는 소르본노 대학에서 한 건데 아주 잼서 있게 잘 하고 그 원본들을 잘 이용해가면서 이 교수가 그 저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잠깐씩 번역해 보면서 시작하다가 또 영어로 구글 트랜스레이션 있죠? 구글 번역기로 영어로 하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들을만해요. 예. 니체를 어떻게 들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무크도 이렇게 니체 철학 입문이 이렇게 잘 못 나와요.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이해도를 다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니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다음에 초기 기독교와 고대 철학 이것도 소르본노 대학인데 이것도 영어 번역으로 제가 구글 번역으로 해가지고 읽어봤어요. 아주 좋아요. 이것도 초기 기독교와 고대 철학이니까 초기 기독교는 이거는 유일신으로 해서 그 당시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로마 철학자, 그리스 철학의 뒤를 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완전히 포섭돼가지고 기독교 철학이라는 말 중세에 그렇게까지도 완전히 뺏긴 거거든요. 이 철학이. 그 전까지는 철학은 그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그리스 철학이라는 건 그렇죠. 이렇게 유일신으로 그냥 그런 건 없었죠. 유태교에서 나온 유태교라기보다는 또 조로아스터부터 해가지고 어떤 동쪽에서 온 것 같다는 이유도 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흥미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코펜하겐 케르케고리 코펜하겐 출신이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코펜하겐 대학에서 하는 샤렌 케르케고르의 주브젝티비티 아이러니하고 크라이시스 오브 모더니티 이분도 이런 주제였었나 봐요. 그 핵심 개념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거 하고 그 아이러니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모더니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설명해 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이제 원본 어떻게 보면 철학은 원본의 개념을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또 제가 공부하는 교수나 그, 하면서 자기가 이해했던 과정을 이렇게 폭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유니버시티 이것도 에딘버러 대학에서 프로이디안 언컨셔니스 그러니까 이건 프로이드도 그렇고 그 후에 프로이드를 계승한 거 심층 심리학이라 그러나 거기서 무의식이라는 게 뭐나 그래서 꼭 거기에 대해서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짧구나 그래서 know yourself 그죠? 그다음에 이제 value and limit of self knowledge 뭐 이런 식으로 unconsciousness를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웨슬리안 대학의 지성사 교수예요. 그러니까 역사 교수인데 저하고 나이도 같은데 이거 만들고 나서 총장도 됐어요. 아주 흥미로우신 분이에요. 그래 이렇게 또 감히 하기 어려운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힌트부터 지제까지를 그 텍스트를 분석하면서도 굉장히 자기가 이해한 그 맥락에 따라서 그 텍스트들을 잠깐 인용해가면서 멋있더라고요. 하여튼 다 다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기초가 됐던 것들부터 포스트 모던도 칸트도 기초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가 필로소피, 모더니티, 인텔렉추얼 히스토리, 그다음에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부터 해서 그다음에 인라이트먼트 레볼루션 그래서 이제 불란서 혁명이죠. 그 역사 교수니까 이 지성사 속에도 레볼루션 넣어야죠. 모더니즘.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순수 아트 포 아트 쉐이크. 그다음에 리이매지네이션
Imagining the World, 그다음에 From Struggle to Identity, Painting.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이 그림, 이 지성사에서도 자기 공부하는 부분에서 파리 가서도 공부를 했던데, 그러면 그 당시에 파리 가서도 그림하고 그 시대에 그 그림 많잖아요. 뭐 계몽주의부터도 서양은 그림 많거든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또 아방가르드 같이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 가지고 페인팅 작품 가지고 그 철학적인 사상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교수가 이건 철학에 해당된다기보다 그냥 그 이 교수가 똑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특이한 목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김영 세계은행 총재도 나오고 직접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현대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퍼버티하고 크라이머 체인지하고 디지즈하고 그다음에 불평등 교육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현대 문제 해결책 직접적인 또 웨슬리안 학생들 또 파견한 학생들 무슨 뭐 이래 가지고서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포럼이 있었나 봐요. 세계 문제에 대한. 근데 그 연사들하고 또 토론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현대 세계의 문제하고 근데 그게 꼭 이제 철학적인 문제도 들어가죠. 그게 다 불평등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해결책까지 상의해보는 그런 무기였어요. 네, Philosophy and Science,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Physical Science 이것도 에딘버러 대학이네요. 그러니까 에딘버러 대학은 완전히 철학에서 묵고 제공하는 것 중에서 제일 그리고 철학이 원래 센가 봐요. 여기가 선생님들도 많고.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Physical Science의 필로소피. Physical Science는 이게 물리학에 관계된 과학사인 것 같은데요. 그죠? What is this thing called science? The origin of our universe.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크 에너지하고 다크 매러하고 이거는 이제 물리학 사예요. 과학사도 분야가 있잖아요. 생물 분야, 뭐 과학 분야, 화학 분야, 의학 분야. 근데 이거는 물리학 분야의 과학사예요. 예. 그다음에 Mind of Universe. Mind of Universe. Science in Progress, 에라스무스 유니버시티, 로테르담에 있는 에라스무스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도 근데 거기서 Science in Progress가 Mind of Universe 이거 아주 특이하잖아요. 근데 What's on your mind? Open up your mind, connect your mind, make up your mind. 이상하죠? 근데 희한한 수업이에요. 이게 사이언스를 할때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마음을 열어라 이런 건데 약간의 어떤 힌트도 줘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근데 이분도 필로소피 사이언티스트 거예요, 사이언스 거예요. 이력이 그러니까 과학사 하신 분, 기억에 제가 그런데 그런 훈련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Politics of Skepticism, 에라스무스 유니버시티 로테르담 이것도 그런데 이거는 어, 이게 희한하죠 제목도 Politics of Skepticism 기억은 잘 안 나는데 Political Origin, Skepticism and Religion, Skepticism and Natural Law, Skepticism and Conservatism. There's a method to his madness, response to Cartesian skepticism, fallibilism, prejudice and toleration, lesson from 무슨 skepticism, skepticism도 이게 무슨 우리가 쉽게 뭐 비관주의 이런 게 아니고 benefit of the doubt 나오잖아. critical, creative problem solving in politics. 그러니까 이게는 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제목대로 생각해 보죠. 뭐 이 스캡티시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Learn the Politics of Skepticism from Erasmus University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는 척할 수가 없네요. 제가 대충 그냥 쑥쑥쑥쑥 하면서 정리한 것 같아요. 어디 그럴 거야 아마. 이건 아주 자세하게 뭐 본다고
제가 그 정리한 거 보면, 아, 이건 뭐 하나하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면서 들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제목은 흥미롭잖아요. 그다음에 유펜 대학에서 이건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강의를 여자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부작으로 나눠서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까지,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래서 플라톤 이전은 소크라테스 이전도 그리스의 아주 그 고전 철학 전체를 다루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걸 다루고 그런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 어떤 건가 전체를 아우르고, 요거는 아주 거기서 제공하는 그 자료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관한 것들은 원본과 그 영어 번역본이 기똥차게 디지털로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뭐라 그러나 웹사이트에서 그리고 그 뭐 토픽별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유니버시티 오브, 이것도 유펜에서 그릭 로만 미톨로지, 이건 신화에 대해 가지고 차곡차곡 충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280페이지나 되니까, 여 교수님이. 예,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소위 이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강의도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하고, 그 참고 자료들을 이 디지털화 해가지고 무슨 책 몇 권만 소개시켜드리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 속에 너무 잘 정리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 자기네들이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그 관련 업계에서 좋은 상품들을 다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소위 저 유명 대학들이더라고요. 어, 아마 예전에는 뭐 하버드에서 좋은 책 이게 텍스트로 하는 거나 뭐 우리 한국 대학에서 하는 텍스트나 별로 뭐 차이 없었거든요. 그 뭐 케임브리지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무슨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원서라든지 뭐 이거면 다 갖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누가 좋은 것들을 잘 큐레이션 해가지고 제공하느냐, 이용하느냐, 거기에 달린 건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봐야지 그런 걸 눈치를 좀 채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철학인데 동양 철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에, 캐나다 서부에 있는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인데 이거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특히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는 제일 에, 연구가 잘 돼 있고, 그렇죠. 아시아에 대한 거는 토론토보다도 이건 서쪽이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교수가 아주 혼자서 제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부에 걸쳐서 공자, 노자, 묵자, 양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자료가 이 중국의 철학에 대해서 그 원본들 있잖아요. 공자의 사서상경도 있고 뭐 근데 그거 전부 다 영어로 제일 잘 번역된 것도 그냥 보기 좋게 전부 다 무료로 볼 수 있죠. 그런 거 쫙 해놓고 노자, 묵자, 양자, 그다음에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중국사 특히 노자 장자의 그 제일 권위자라고 하는 하버드의 뿌에 교수가 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The Path, Happiness. 그래서 What Chinese Philosophy Teach Us About the Good Life. 이것도 인기 있는 아주 강좌래요. 하버드에서 최고로 인기라 그러죠. 마이클 샌달보다도.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장자 하고 노자 거기서 우리 웰빙 무슨 또 마인드풀리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쟤들 좋아하잖아요. 서양 거 개념적으로나 또 실천적으로 심리 치료 같이 현대 생활에. 그러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마이클 뿌에 교수가 만들어 본대요. 마이클 얘들도 또 어떤 철학이 그렇게 어떤 현실 철학이라 그러나 생활 철학이라나 그런 어떤 전통도 있고, 그래 언뜻 보면 너무 세속적인 제목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진지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굿 라이프라는 게. 그다음에 emotion, A Philosophical Introduction, University, 바르셀로나, 이게 아토노먼, 뭐, 바르셀로나 대학이 무슨 아토노먼, 뭐 이게 무슨 독립적인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대학인데 또 아주 명문 대학이더라고요.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이 이모션이라는 거를 감정을 에,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알고 근데 근데 이 교수가 제가 알게 된 교수인데 디지털 휴머니티즈라는 무크를 이 대학에서 만들었어요. 이 철학 교수가 주동이 돼가지고 디지털 휴머니티즈라는 거로서 무크를 만든 거는 하버드 대학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 만들었는데 이 교수가 참 조르디 발베르디라는 이 교수 특이한 교수예요. 철학 교수인데 인공지능도 그렇고 디지털 휴머니티도 그렇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직접적으로 몸을 던져가지고 조직도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이모션이라는 거 가지고서 묵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도 동원하고 자기 모양의 아주 재미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요 에모션에 대해서. 근데 에모션이라는 게 어떤 철학적인 연구 주제가 되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모두를 위한 양자역학. 이거는 제가 양자역학이라는 게 뭔지 알아보려고는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당연히 모르는 거 몰라도 계속 하여튼 얼마만큼 모르나 뭘 모르나 뭐 이런 거 해서 한번 해봤어요. 끝까지.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이 교수도 모르면서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여튼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계속 들어도 모르나 봐요.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대충 그렇게 두서는 있었어요. 이렇게 순서는 두서는 없었지만 순서대로 했으니까 제목이 그 흥미 있는 것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정리한 것들도 이렇게 구글 독스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어차피 뭐 정답이 있겠어요. 그래도 점점 이렇게 조금씩 깨가는 어떤 그런 거는 있겠지요. 그런 거는 뭐 재미로 생각하시고. 그만하겠습니다. 스탑 쉐어.